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위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당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올 봄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 만나서 왜 7억 투자하는 그 각서를 써줬는지를 따졌고 그 행동이 이준석 대표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 소명은 믿지 못하겠다는 결론이 난 거죠. 이로써 결론이 남으로써 국민의힘의 혼란은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이분과 함께 전망해 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천하람 위원 나오셨어요. 천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결과가 천하람입니다. 새벽 네. 3시에 나와가지고 밤잠을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잘 못 잤습니다. 그렇죠. 네. 당원권 정지 6개월. 예상을 이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워낙 이 윤리위 이전에 많은 분들의 익명 인터뷰로 사실상 징계를 기정사실화하고 당원 당규를 바꿔서 차기 당대표가 공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들까지 당내에서 나오면서 예. 어느 정도 중징계를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구나라는 인상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JTBC의 윗선 관련한 보도라든지 또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나 근거에 대한 수집이 매우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기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봤었는데 네. 보류로 보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어제.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아무튼 강한 네. 징계가 나왔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개인적인 의견 평가는? 저는 정당사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지 않습니까?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거든요. 당원과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선출된 당대표고 대선 지선을 다 승리로 이끈 당대표인데 저희 당의 이런 관련 규정들을 제가 열심히 변호사니까 봤는데도 네. 당대표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질 정도로 규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실 당대표가 당연히 사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버티고 있다라는 정도의 강한 확신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게 윤리위의 징계라고 보이거든요.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당원 당규가 짜져 있다. 네, 이준석 대표를 뽑은 사람 중에 예를 들면 90% 이상이 이거는 나도 이준석 대표를 뽑았지만 도저히 이거는 납득 못하겠다. 방법이 없어.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이 정도가 돼야.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 이게 잡음 없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결론이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참 착잡한 그런 징계입니다. 자, 그러면 윤리위가 왜 이런 결정에 도달했는가 이유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윤리위 말은 이래요. 성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2013년에 그 일은 아예 심의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거는 판단 안 한다 이거고 오로지 세 가지. 첫째, 김철근 정무실장이 의혹 제보자 장의사를 왜 만났느냐. 둘째, 7억 투자 각서는 왜 써줬느냐. 셋째, 그 1번과 2번을 시킨 게 이준석 대표 아니냐. 요 세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김철근 실장하고 이준석 대표 소명은 말이나 한번 들어보려고 장의사를 만난 거고 그 후에 다시 만나서 7억 투자 약속한 건 그냥 김 실장이 들어보니까 매력적인 투자처 같아가지고 내가 그 투자 약속을 한 거다. 이준석 대표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런 소명이었어요. 두 사람의 소명은. 하지만 윤리위는 그 소명은 못 믿겠다. 증인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게 국민 눈높이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상식, 국민 눈높이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느낌적인 느낌 아닙니까? 상식과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이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느냐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리위에서 내놓은 판단은 당대표와 그 정무실장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선, 국민 눈높이 선에서 이걸 누가 믿느냐,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 이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관여했다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국민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설시하겠지. 뭐 국민 눈높이 상식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윤리위의 그 판단이라는 것이 전부 다 말 그대로 본인들의 느낌에 근거해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물론 제일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성상납 의혹의 진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윤리위가 밝혔는데 성상납이라는 본체가 판단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성상납이 없었다면 만난 것이 뭐가 잘못이고 7억 원 투자가서 써준 것이 뭐가 잘못인지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즉 본안이 따로 있다. 몸통이 그렇죠. 지금 따로 있는데 몸통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이 지엽적인 그러니까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 혐의 물론 이게 범죄와는 다릅니다만은 얘기를 할 때도 애초에 본 범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야지 이게 성립되는 거지. 본 범죄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그 관련자 만난 거 자체가 부적절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가서 얘기 들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억 원 투자각서 써준 것, 뭐 저도 김철근 실장의 그 내막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준석 대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또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대표가 정말 명확하게 잘못을 했다면 징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그 정말로 열의 9 이상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결정이 일어나야 후속 어떤 논란이 없는 것인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번 윤리위 결정은 최악의 형태로 이뤄졌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야,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속칭 빼박인 증거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지라고 할 정도가 돼야 혼란이 없다.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말하자면 부존재의 증명, 안 한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당이 혼란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 되면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항상 등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 대표로 뽑혔어도 누가 의혹을 만들어내고요. 그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막 들끓고요. 당내의 반대 세력이 당대표의 힘보다 강해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막 이거를 이제 막 부풀리고 이렇게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제소하고 이러면 아니 당신이 이런 식으로 당대표로서 이런 의혹을 만든 것 자체가 이런 의혹이 생긴 것 자체가 품위 위반 아니냐. 품위유지 위반 아니냐.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걸 당대표 당신이 증명해봐라 라고 나오게 되면요. 어느 당대표가 그걸 그러니까 거기서 무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당대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힘없는 당대표는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마 앞으로 힘 있는 당대표는 들어오면요. 물론 힘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윤리위의 권한을 제 생각에 축소하는 형태의 당원당규 개정 앞으로 생각할 겁니다. 당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보세요. 자, 오늘 천하람 위원을 그 많은 국민의힘 분들 중에 모신 이유는 사실 전에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징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모셔서 말하자면 천하람 위원의 지금 발언이 이준석 대표 측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걸 좀 저희가 좀 그쪽 측면을 보고 싶어서 오늘 모신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뭐 징계 관련해서 대표와 전혀 얘기를 한 바가 물론 없기 그런 건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뭐 일단 순수하게 제 개인 그렇게 정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신 건 알지만 그런 입장을 밝혀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징계가 어떻게 보일까 좀 궁금해서 제가 모셨다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윤리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도 윤리위의 판단은 무슨 법적인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아니고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했다. 그래서 무슨 땅 투기 의혹만 나와도 우리가 징계 주고 막 이러지 않았느냐. 그거 똑같은 잣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반대되는 예들도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원들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1심에서 유죄 나오고 심지어는 2심에서 유죄 나와도 윤리위 개시조차 안 한 예들도 수두룩해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그러네요. 이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제서야 이제 마지 못해서 솔직히 국민 눈높이에 안 맞게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선례들을 놓고 보면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개입설에 대해
한 사흘 전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거. 사실 그전에는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갈등은 갈등이고 이 윤리위는 윤리위고 따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흘 전부터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으로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윤리위와 이 갈등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답니다. 결국 이 얘기 보면은 지금 뭐 좀 참고 참다가 이걸 좀 뱉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아까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회의장 들어가기 직전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선에서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내가 뛰었는데 그 후로 직후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했다. 뭐 이런 서운함. 지금 서운함이 네.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준석 대표 스테로이드 먹어가지고 부었었는데 막 살쪘다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많이 먹어서 살찐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다들. 뭐 살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당세 확장 등과 관련해서는 혁혁한 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당내에서는 못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어떤 그냥 단편적인 사례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피로감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뭐 조직된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피로감, 이준석 피로도라는 건 그러면 아우 이준석 좀 그만해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렇죠. 이런 느낌? 어쨌거나 막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싸움 걸어도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SNS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공격이 사실로 인정되게 되는 거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또 사실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만만하게 보는 게 또 우리나라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튼 게다가 지금 윤리위원들의 익명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기 이전부터 중징계를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언론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대표를 징계할 만한 정치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당내에 굉장히 이제 주류라고 할 만한 분들의 결집된 의지 없이 설명이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 윗선 얘기가 어제 JTBC 보도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의사의 녹취록이 나온 건데 거기서 윗선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윗선 개입 의혹이라고 JTBC가 어제 공개를 했는데 근데 또 그 후에 그것들을 녹취를 잘 분석해 보면 그 윗선은 오히려 윤핵관 쪽이 아니라 어떤 이른바 이핵관 쪽 윗선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윗선이 자꾸 홀드 시킨다 뭐 이래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금 사실관계 더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장의사라는 분이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사람인지 저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싶어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이나 샵 1212로 들어오는 문자들을 보면 좀 갈려요. 예. 이 대표라도 이 윤리위 잣대에 의해서 판정이 났으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억울한 판정이다라는 의견이 좀 갈려서 들어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이준석 대표 윤리위 재심 청구는 할 것 같죠? 네, 할 것 같죠. 할 것 같죠? 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미 이 대표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뭐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 뭐 가처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법원에다가 이걸 효력정지 가처분 정지를 신청한다고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당내 문제인데? 그것은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가능하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명백한 하자라고 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 윤리위가 정말 이번에 나온 발표문 그거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근거가 그러니까 정말로 내부적 자료로서라도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거냐, 이 부분이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새벽 3시에 발표되는 순간 당대표직이 박탈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원권이 박탈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윤리위는 헌법재판소처럼 스스로 결정을 파이널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의결기구입니다. 처분 권한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가 의결을 하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처분을 누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누가 해요? 당대표가 해야 됩니다.
그 윤리위에서 이렇게 처분해 주십시오,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올리면 당대표가 그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윤리위원회 저희 규정을 보면요. 예. 23조 2항인데요.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견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위임을 받은도 위임의 주체가 당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됐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래서 다소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원권 정지라는 그 방망이를 두드리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준석 대표네요, 그럼. 네, 오늘 저는 아침도. 법률적으로는 최소한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저도 사실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 우리 당의 당원 당규라는 것이 당대표에 대한 징계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기업 같으면은요, 대표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는 뭐 감사가 그걸 대신한다라든지 맞아요. 이런 예. 규정들이 있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차가 굴러갈 수 있는 형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당원 당규에는 당 대표가 징계 피의자가 되는 경우를 거의 상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하게 안 돼 있군요. 네네. 규정이. 그래서 예를 들면 당 대표에 네. 대한 징계 처분은 뭐 예를 들면 뭐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다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뭐 상상입니다만은 네. 이걸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처분을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최악의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론도 갈릴 것이고요. 어떤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김준일 기자께서 네. 최악의 경우 당대표가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 절차 자체가 정말로 안개 속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당대표 2명. 네. 그러니까 비대위를 만들고 뭐하고 할 수 네. 있는 거냐부터 알 수 없는 거고, 또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예. 이 당원권 정지 이후 기간 동안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당대표를 두고 뭐 또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 6개월 당원권 정지 후에는 또 다 당대표직도 살아나요? 살아나는 거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상황들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